안녕하세요. 벌써 내일 모레가 추석이랍니다. 추석이 즐거운 친구들도 있나요? 저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어쩌면 감정을 다 소모시켜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4장이라는데 섹슈얼리티와 성관계, 이거 부모님이 들으면 되게 불편해 하실 거예요. 몰래 들으세요. 소년과 소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들은 서로 좋은 친구들이고 서로 좋아하며 몸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즐겁다고 느끼기 때문에 소년과 소녀들은 자위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감에 대한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소년, 소녀들은 부드러운 접촉과 애정을 필요로 하며 성관계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부부들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자신이 어떠한 성관계를 누구와 가졌었는지를 과시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 행동은 두 명의 파트너에게 일정한 결과가 미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 혹은 남자와 서로의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잠자리를 함께 나누지 않은 상대일지라도 서로에게 강렬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겠죠. 성관계 이후 불편하고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 잠자리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상대들에게 정직해야 하며 서로 속여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두 명의 파트너는 성관계를 맺는 데 대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정함과 애정을 찾고 있다면 단지 성적인 만족만을 구하는 상대로부터 그것을 찾을 수는 없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누군가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상황이라면 성적인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즐거움을 느끼고 환희를 만끽하는 것이라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강제된 성관계를 갖는 경우 그 어떤 소년이나 소녀도 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감정은 위험한 것이며 성관계는 극단적인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요, 그들 스스로가 감정과 성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감히 시도해보지 못한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실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기도 하고요. 무엇이든 용기를 갖고 시도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열정을 갖고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고 어쩌면 어른들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장에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은 몇 가지 정보들을 줄 겁니다. 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거나 알게 되더라도 너무 늦게 혹은 극히 부분적인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죠. 학교에선 종종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대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거나 혹은 학교가 나서서 학생을 처벌하기까지 하죠.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성교제를 처벌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있답니다. 일부 학교들은 구체적으로 팔짱을 끼거나 신체 접촉을 하면 벌점을 준다거나 입맞춤을 하면 징계를 한다거나 성관계를 가지면 퇴학을 시키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성적인 표현을 담은 그림이나 책을 갖고 있으면 이를 압수하고 처벌하는 학교들도 있다네요. 이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많은 규칙들이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겠죠. 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덴마크, 또 스위스, 그다음에 또 노르웨이, 이런 곳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인권 침해라고 하죠. 인권 침해.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자위. 이거는 Shape of Water에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위는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보듬을 수 있어야만이 타자의 다른 몸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첫 시작은 바로 이 자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위. 너희가 흔히 자지, 조 등으로 부르는 남자들의 성기, 그리고 보지라 부르는 여자들의 성기. 많은 어른들은 이 단어들이 저속하고 지나치게 저질스럽다고 생각해서 자지라 부르는 대신에 페니스 혹은 남근이라고 부르고 보지라 부르는 대신에 질이나 음부라고 부르기를 선호하죠. 남자아이들이 자신의 성기를 쓰다듬으면 곧바로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오래지 않아 극도의 환희에 이르게 돼요. 이러한 현상을 학문적인 용어로는 오르가즘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충분히 성숙하다면 그들은 기쁨을 느끼면서 사정을 하게 되죠. 즉, 그들의 성기에서 정액을 뽑아 쏟아내는 거예요. 소녀들이 그들의 성기를 쓰다듬으면, 특히 성기의 끝쪽을 어루만지게 되면 소녀들 역시 기쁨을 느끼고 오르가즘을 맛볼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을 자위 혹은 자신의 성기를 애모한다라고 부르죠. 자위를 하지 않는 소녀들도 있어요. 물론 자위를 하지 않는 소년들도 있지만 이 경우는 훨씬 드물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위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자위를 하는 아이들처럼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루에 여러 번 자위를 하는 소년, 소녀들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뜸하게 자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른들, 즉 너희 부모, 교사들도 역시 자위를 해요. 너희에게 자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험한 행위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어른들은 지나치게 자주 하면 안 좋다고 말할 거예요. 그 또한 틀린 말이랍니다. 좋은 이유에서라면 지나치게 많다는 건 성립되지 않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자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적당한지,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 게 적당한 것인지 아마도 그들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답할 수 없을걸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다른 것에 대한 인정. 그래서 사실 다르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는 거의 죄악시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애모와 성교. 한 소년이 자신의 발기한, 즉 커지고 딱딱해진 성기를 소녀의 성기 속에 삽입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성교라고 부릅니다. 좀 더 쉬운 말로는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도 말하죠. 침대가 꼭 없었더라도 이 성교를 부르는데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답니다. 사랑을 나누다, 성교하다, 관계를 갖다 등등등.
그러나 한 소년과 소녀가 서로 좋게 느끼고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성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랍니다. 감히 성관계를 갖는 것이 두렵다면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등의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비슷한 정도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죠. 소년과 소녀들은 서로 민감하게 느끼는 부위를 만져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성감대는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어떤 부분을 쓰다듬어 줄 때 가장 유쾌한 기분이 드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해요. 사실 이거는 우리 어른들도 교육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그 어른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그 성교 일기를 쓰라고. 그래서 어떨 때 쾌감을 느끼고 어떨 땐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자주 이렇게 하고 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서로가 어떤 그 오래도록 그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대체로 소년들은 훨씬 더 쉽게 좋은 기분에 이르죠. 소녀들이 그들의 성기를 만져주면 그들은 대부분 큰 만족감을 느낀답니다. 소녀들의 경우는 좀 복잡해요. 소녀들에게서 가장 민감한 부위는 일종의 작은 꼭지 같은 것으로 소위 클리토리스라고 불리는 신체 부위거든요. 그것은 여성의 질 입구에 있는 입술같이 생긴 부분인데요. 털이 나 있는 그곳에 가장 끄트머리에 있어요. 소년이 작은 꼭지를 찾아내서 부드럽게 애무할 수 있다면 소년은 분명 큰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에게 이런 부드러운 애무를 건네고 그것을 통해 서로 기쁨을 누리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물론 그 시간은 사람마다 경우마다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 밖에도 인체의 많은 곳이 애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가슴도 될 수 있고 목덜미, 귓볼, 허벅지 안쪽, 성기, 그리고 그 주변 부위들, 손이나 손가락, 입술, 그리고 혀로 애무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벌써 12분이나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안녕. 그리고 돌아오는 추석을 감정을 다스리면서 외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미소로 답할 수 있는 그 든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끝할게요. 안녕.